암이 한번 생기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로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임상하던 약이 키트로다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큰 시장인데. 네, 그래서 치료받고 4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와. 또 이제 카티 완치율이 뭐 80% 되는데 문제는 완치가 됐다가 재발이 또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잘 개발하고 허들을 없애주면은 암도 앞으로는 만성 질환으로 될 거다. 더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 좀 드려도 돼요? 네, 예, 네, 예.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암 때문에 수술하시고 진짜요? 정말 놀라운 게 제 네. 친한 친구들 부모님 다 암 때문에 수술을 한 번씩 하셨어요.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래서 사실 저는 대표님 이제 말을 들으면서 빨리 개발이 돼서 실생활에서 정말 지금 암 때문에 고생 중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언제쯤이면 개발하신 치료제들이 현실에서 치료될 수 있을까요?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네. 미국 대통령. 지금은 네. 아마 90이 이상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흑색종, 미국 사람 흑색종이 많거든요. 멜라노마. 흑색종이 굉장히 위험한 암이에요. 네. 피부에 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암이 한번 생기면은 급속도로 전신에 퍼져요. 여기 피부뿐만 아니라 뇌로도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흑색종이 그래서 위험한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그 흑색종에서 지미 카터 그분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말기, 뇌로도 전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임상하던 약이 키트로다였어요. 그때 당시 임상을 했죠. 임상 때. 지금은 이렇게 큰 시장인데. 네. 그래서 그때 임상 그거로 치료받고 4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와. 다 기사에 나올 거예요. 완치 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런 거다. 지금까지 항암제는 5년 생존율을 보면은 죽는 확률은 똑같아요. 약을 쓰나 안 쓰나. 이게 예를 들어 생존율을 Y축으로 보고 여기를 그 생존 기간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생존율이 다 1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그러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돼서 남는 사람은 뭐 한 폐암 같은 경우는 20%에 멈추는 거죠. 5년 생존율이 20%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항암제를 써도 이게 이렇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제 똑같이 바닥으로 기는 이렇게 됐는데 면역 항암제가 처음으로 이게 밑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20% 된 게 30%로 40%로 올라간 거예요. 생존율을 높였다는 얘기죠. 5년 생존율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거고 또 이제 카티도 완치율이 뭐 80%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는 재발을 또 해요. 완치가 됐다가 재발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모든 항암제나 약물들은 타겟팅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이게 면역세포를 좀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아까 말한 키트루다나 옵디보 또 카티 이거 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약물을 잘 개발하고 허들을 없애주면은 암도 앞으로는 만성 질환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이제 한 20년 동안 생존하면 되잖아요. 뭐 60에 걸려서 뭐 한 20, 30년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약간 당뇨 같이 이렇게 조금 당뇨도 심각한 병이긴 합니다만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언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아마 이제 우리 PD님이 60이 될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20, 30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암 제거 수술 하시고 표적 항암이나 화학적인 항암 수술 있잖아요. 화학적인 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재발이 됐을 때 그냥 표적 항암을 하자. 왜냐면 그 말씀하신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이가 많으면은 화학 항암제 못 써요. 70 넘고 하면은 못 견뎌서 그 약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화학적인 항암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다 반반씩 권하시고. 젊은 사람은 견디는데 체력이 안 되면은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화학 항암제는 그냥 융단 폭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몸에다가 전신에다가. 그러면 표적 항암은 그 표적에 대한 항암을 딱 하는 거고 말씀해주신 면역 항암은 표적 항암 플러스 면역 관련된. 그러니까 표적 항암은 암세포를 항암제가 직접 가서 죽이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암하고 바이러스 질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뭐냐면 바이러스도 약으로 완치 개념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변이가 일어나요. 몸 안에서.
그 변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이 치면은 그 바이러스에 예를 들어서 한 80%를 약이 죽이고 20%가 남아있으면 이게 또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나머지를 잠불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암도 굉장히 다양해요. 변이가 단순한 암은 벌써 정복이 됐고 네네. 지금 어려운 암들은 다 변이가 돼 있어서 표적 항암제는 그거만 죽이거든. 그 타겟 있는 것만. 그런데 변이가 일어난 놈들은 또 살아있다가 그게 이제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방문해서 찾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틀리거든. 이게 뭐 타겟이 있건 없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완치나 그 만성적으로 이제 암하고 같이 살면서 하려면은 면역세포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전략의 약물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이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주변 분들도 암을 걸리셨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대표님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셨을 거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영상을 또 암 환자분들이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또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 뭐 제가 조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주변에 암은 너무 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암 종류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네. 유방암만 해도 평생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꽤 높아요. 난소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궁경부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암에 걸리는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확률이 거의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약들이 나오면은 이제 만성질환처럼 암도 이게 에이즈는 이제 약을 치면서 계속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이제 바이오 쪽을 공부하면서 반도체 쪽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수율이 올라갈수록 제곱으로 어려워진다고 난이도가 네,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체도 뭐 얘기해 주셨던 게 제가 좀 놀랐던 게 항체도 단순히 개수 하나, 개수 두 개 돌리는 거지만 이 난이도는 거의 제곱으로 몇 배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되게 반도체랑 비슷하구나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그 엔비디아 대표도 바이오가 약간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반도체가 암만 좋고 뭐 AI 기술이 들어와도 자기가 암에 걸려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죠. 예. 아무 의미가 없고 뭐 스티브 잡스도 네, 췌장암을 맞습니다. 저거 했지만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이제 지났지만은 그 전까지는 병원 갈 일이 없는데 환갑이 지나면은 병원에 출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령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제약 이쪽의 니드가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고 있고 그렇게 돼요. 지금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주분들일 수도 있고 뭐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암에 걸리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찾다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소감이나 아니면 기술 방향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을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워낙 시간하고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개발에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임상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 베이스 시작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회사지만은 큰 제약회사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네. 성숙시키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레베뉴를 좀 창출하면서 저희가 규모에 맞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처럼 허가까지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로 발전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는 초기에 기술 이전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체력을 이제 키워서 리가캠이 이제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모델로 나가려고. 그 리가캠 모델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서 조금만 부가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가캠이라는 회사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잘 했어요. 네. 뭐냐면은 회사의 약한 부분은 다 아웃소싱하고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항체는 자기네들은 안 한다. 항체 잘하는 회사에 맡기고 리가캠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컨주게이션하는 네. 기술이기 때문에 네. 결합 기술.
맞습니다. 예, 결합 기술이고 특히 그 신약 개발 업계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기술 개발하더라도 1년 빨리 하느냐 네. 아니면 2년, 3년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조그만 회사들이 항체도 개발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리가캠은 분업을 했어요. 분업을 해서 그래서 항체는 잘하는 회사랑 하고 빨리 이거를 기술을 성숙시켜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 다음 거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가캠의 그 링커 기술이죠. 네. 그거를 이제 알린 거거든요. 그게 인정받은 거고 그런 식으로 저희 회사도 라이브러리 이중항체 기술, 그 다음에 pH 디펜던트 기술 이거를 성숙시키면서 적시에 이제 기술 이전도 하면서 이걸 점차적으로 저희도 이제 임상, 2상, 3상 허가까지 받는 회사로 키우려고 하는. 네. 그래서 리가캠이라는 성공한 어떤 상장사의 모델을 이미 대표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회사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생각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무리하게 이렇게 임상 결과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연구개발 축적하고 캐시플로우 창출하면서 이제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네.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덴마크의 젠마비라는 젠마비요. 예. 네, 젠마비라는 회사 지금 상장사죠. 굉장히 예. 커졌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동 연구를 초기에는 공동 연구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막 빛을 이제 발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로. 굉장히 피어그룹으로 젠마비라는 좋은 회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Y바이오로직스의 박용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른 회사와의 어떤 공동 연구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를 또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청년들이 한 44만이 쉬고 있다.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도 많고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막 실제로 있기도 한데 대표님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청년들한테 조언되는 말씀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적절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라는데 삼수를 하게 된 이유가 중학교 제대로 못 가. 옛날에는 뭐 또 딴 일 하다가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수가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있었고 제가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할 때마다 밤새면서 했었거든요. 미국 유학 가서도 만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그런 걸 지금은 이제 요구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때만 해도 LG에 있으면서도 밤에 뭐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연구소에서 네. 어떻게 만들 건가 혼자 궁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해서는 그만큼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여태까지 나오셨던 대표님들도 대부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된 요는 뭐 일반인 분들이 보시고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이 많으실 텐데 저도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칼퇴근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직장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플러스 인생의 알파를 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표님처럼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성공하신 사업가들처럼 번외로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나오는 부수적인 생산물의 결과를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교훈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네. 우리나라 분위기가 신약 개발을 한다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도 그랬고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자, 이상 오늘 저희 엄브레라 리서치의 본사에서 이제 옆집 부자형을 촬영을 했는데요. 제2의 덴마크의 젠맙을 꿈꾸면서 연구 개발을 해오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Y바이오로직스의 박용호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